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자 지구는 시온주의자들과 아랍 민족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땅의 지배권을 놓고 싸우는 정치적 불안과 무력 충돌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기원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가제에서 시온주의가 대두되면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가 증가했으며 그 시기 팔레스타인은 오스만 제국에 지배해 있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대인 이주자들은 가자를 기반으로 한 유대민족 국가 건설을 위해 서방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은 팔레스타인을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로 분리하기로 결정했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에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던 주변 아랍 군대들은 곧바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살아남았고 이후 아랍 이스라엘 전쟁으로 알려진 전쟁에서 추가 영토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1948년 전쟁. 이 끝난 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동예루살렘, 그리고 서한 지구를 점령하면서 그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분쟁이 해결된 이후에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 모두에게 적합한 영구적인 합의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2007년 무장단체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통제권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을 봉쇄했고 이로 인해 가자 지구 전역에서 여러 차례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2023년 10월 7일에 시작된 1948년 이후 가자가 겪은 가장 새롭고 대규모의 전쟁입니다. 현재 가자 전쟁은 참혹하고 치명적인 분쟁으로 이 지역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강제로 내쫓았으며 가자의 미래 모습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이 지역의 운명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자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사건들과 전투들을 살펴보고 이 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자 지구는 2007년 하마스가 들어선 이후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에 의해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가한 봉쇄는 팔레스타인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 봉쇄를 자국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해왔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봉쇄가 일종의 처벌로 사용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봉쇄로 인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고 2012년, 2014년, 2021년에 걸쳐 4차례의 공식적인 전쟁을 포함한 일련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의 전쟁은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곳이 된 이후 가장 최근에 발생한 전쟁으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충돌들은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자국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미 침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가자 전쟁은 공식적으로 10월 7일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알-아크사 홍수 작전으로 알려진 이 공격에서 하마스는 남부와 중부 이스라엘을 향해 3,000발에서 5,000발에 달하는 대규모 로켓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로켓들은 20분에 걸쳐 이스라엘 영토를 강타했지만 사망자는 단 5명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로 대거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러글라이더부터 트럭, 쾌속정까지 온갖 종류의 차량을 이용해 이 무장대원들은 로켓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상에 있던 무장대원들은 이스라엘 정착촌, 즉 키부츠로 진입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인질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라임 근처에서 약 325명의 민간인들 이 하마스 무장대원들에게 학살당하거나 인질로 잡혔으며 이스라엘이 비상사태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들은 포로를 고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그들의 정부는 하마스 대원들이 침입을 시작할 때 이를 저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군은 하마스가 국경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필요한 경계 수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공격이 있기 며칠 전에도 정치 지도자들은 전쟁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경보가 올려졌더라면 민간인들의 대규모 학살과 전쟁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마스 관계자들은 이 공격이 팔레스타인 민중의 이스라엘 저항 정신을 되살리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구적인 전쟁 상태를 확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시민들은 갈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갈등들로 인해 그들은 대규모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 수십 년 동안 벌어진 전쟁들의 여파로 이스라엘 방위군은 무장 세력이 침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하마스에 대한 방역을 주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하마스가 공격한 지역과 민간인 및 자국 군인들만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그날 오후 텔레비전에 출연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실제로 전쟁 중임을 알리며 가자시를 악의 도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는 전쟁 대비 태세를 선포했습니다. 가자지구 대부분에 전기를 공급하던 이스라엘 전력공사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국경 근처에 처음 배치된 부대 중에는 야맘 대테러 경비대가 있었으며 이들은 4개의 새로운 사단과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 예비군들은 서한 지구와 시리아, 레바논과의 이스라엘 국경을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80km, 즉 50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은 비상사태에 놓였으며 대피소 근처에 머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공항들은 계속 운영되었지만 가자지구와 텔아비브 주변 도로가 차단되면서 많은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가자지구에 대규모 침공을 계획하자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공격을 재고한다면 모든 인질을 석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공군이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첫 20일 동안 매 24시간마다 평균 35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첫 며칠 동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으로의 식량과 연료 반입을 차단했으며 비영리 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를 전쟁 범죄를 저지르라는 요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방장관 갈란트가 주도했으며 결국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이스라엘 군에게 포위를 해제하라고 촉구하자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10월 13일까지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시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하마스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에 저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난민들은 남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경로 중 한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 70명이 사망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민간인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가자시 자체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알알리 아라비 침례병원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인레일 디펜스 포시스는 이번 폭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폭발은 팔레스타인 내 지하디스트들이 발사한 로켓이 실패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어떤 관여도 부인했습니다. 10월 27일까지 이스라엘은 북부 가자 지구에 지상 침공을 감행하기 위해 약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력들이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팔레스타인 병원 인근에서 추가적인 공습이 계속되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월 말 에도 1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심부의 대형 아파트 건물을 폭격하자 첫 번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집트로 향해 가자지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 휴전은 11월 말에 도착했으며 카타르의 지원으로 중재되었고 양측에서 여러 명의 인질이 석방되었습니다. 11월 24일까지 교전은 중단되었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 모두 서로가 휴전을 깼다고 비난했습니다. 12월 1일까지 휴전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폭격과 총격 소리가 가자시 전역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시를 끊임없이 폭격하는 동안 그들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방위군 탱크에 RPG를 발사하면서 주변에 손상된 건물들이 무너져 21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이날은 이번 전쟁 중 이스라엘 사상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1월 내내 가자시를 계속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해 인권단체와 국제논평가들을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이 되자 이스라엘은 또 다른 지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파는 가자 지구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가자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19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집을 잃은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인들은 북쪽에서 이곳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를 점령하려 했을 때쯤 약 14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고 이는 가자 전체 인구의 약 70%에 해당했습니다. 라파 공세의 초기 단계는 폭격 작전과 인질 구출 작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 인레일 디펜스 포시스 은 하마스에 의해 붙잡힌 포로들을 구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인레일 디펜스 포시스 이 도시 외곽에 점점 더 많이 주둔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는 라파에 있는 난민들을 위한 식량과 구호물자의 공급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실은 트럭에 몰려든 사람들을 공격해 수백 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2024년사 월 1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월드 센트럴 키친의 여러 국제 구호 요원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구호 단체들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방위군 인레일 디펜스 포시스는 라파 대규모 공세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공격에 앞서 이스라엘은 병력을 이동시키고 이스라엘 방위군 인레일 디펜스 포시스 진지를 연결하기 위해 동쪽에서 서쪽 가자지구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4월 7일까지 이스라엘 방위군 인레일 디펜스 포시스 부대는 가자시 자체에서 철수를 시작했고 라파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라파에 대한 공격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이 도시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4월 말까지 이스라엘은 라파에 대한 전면 공세를 예고하며 민간인들에게 알마와시 농업지역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와 카타르가 또 다른 휴전을 주선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 계획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인레일 디펜스 포시스는 2024년 5월 31일에 라파시 외곽에 집결하기 시작했고
그날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srael Defense Forces 이 이집트로 향하는 쉬운 탈출로를 차단한 후 팔레스타인인들은 수십만 명 단위로 라파를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Israel Defense Forces는 계속해서 시 외곽의 학교와 난민 캠프를 공격했습니다. 6월 8일 누세이랏 난민 캠프에 대한 한 차례 공격에서 이스라엘 인질 4명이 구출되었고 팔레스타인인 2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알슈자이야 지역 침공과 추가로 21개 학교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라파에 대한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의 또 다른 도시인 칸유니스도 공격했으며 이곳에서도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미 피난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공격은 2024년 7월 22일에 시작되었으며 그날 하루에만 73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침공으로 인해 칸유니스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고 특히 그랜드 모스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srael Defense Forces 은 한 달간의 칸유니스 공세 동안 25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무장대원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으며 결국 8월 말 남부 가자지구 전역에서 철수했습니다. 8월과 9월 초 동안 이스라엘 방위군 Israel Defense Forces 은 텔 알술탄에서 200명 이상의 추가 무장대원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으며 알마와시의 작은 야영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대 4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속했던 남부 가자의 여러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방위군 Israel Defense Forces 은 다음 단계로 침공을 북쪽으로 확대해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1년의 공습과 지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0월이 시작되면서 추가적인 공습이 이어졌고 특히 데이르 엘발라시에 있는 슈하다 아락사 모스크가 파괴되었습니다. 같은 달 말 같은 도시에서 임시 대피소로 사용되던 루파이다 학교에 대한 공습으로 2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54명이 추가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10월 16일 이스라엘 방위군 Israel Defense Forces 지상군이 탈 알술탄 난민 캠프에서 치명적인 총격전 끝에 하마스의 주요 지도자인 야하 신화를 저지하고 사살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사살할 때 그가 신화인지 몰랐습니다. 신화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그는 치과 기록을 통해 신원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방위군 Israel Defense Forces 은 가자지구 중부와 북부에서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들은 가자시에서 약 4km 또는 25마일 북쪽에 위치한 자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0월 대부분을 이곳에 머물렀고 지속적인 공습으로 연말까지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자발리아에서의 소규모 교전으로 하마스 대원 10명과 이스라엘 방위군 Israel Defense Forces 병사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양측 모두 치밀한 작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10월 중순 자발리아를 포위하기 위해 전차들이 투입되었고 이스라엘 방위군 Israel Defense Forces 이 팔레스타인 영토 깊숙이 진입하면서 구호 물자 수송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엔은 이로 인해 가자지구 북부 전체 인구가 질병, 기아, 폭력으로 인해 즉각적인 사망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자발리아에 대한 포격이 계속되는 동안 이스라엘 방위군 Israel Defense Forces 은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대피 명령을 내렸고 사상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들에는 추가 구호 활동가도 있었습니다. 10월 중순에서 말 사이 이스라엘 방위군 Israel Defense Forces 부대는 북부 가자지구에 대한 포위를 강화하기 위해 북쪽으로 더 진격했습니다. 북쪽으로 이동하던 구호 트럭들이 가로막혔습니다. 민간 건물들이 포격을 받았고 시민들이 납치당했습니다. 이러한 납치의 주요 대상은 남성과 소년들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방위군 Israel Defense Forces 은 북부 가자지구를 군사구역으로 만들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납치된 사람들까지도 모두 무장 세력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1월 초 이츠이 코엔 아일라엘 디펜스 포스스 준장은 언론인들에게 북부 가자 지구에는 더 이상 민간인이 남아있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그렇고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할 의도도 없다고 했습니다. (2024년이)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1월에는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군 사이에 또 다른 휴전을 중재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자신들의 전사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대가로 여러 인질을 석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2023년 초기 침공 때 나할 오주 정착촌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에게 납치됐던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스 병사 리리 알바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무장대원들에게 극심한 신체적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후 군 복무를 재개했으며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한 공개적인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의 침공으로 인해 가혹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은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지만 포로들에게 특히 잔인하게 대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하마스입니다. 두 번째 휴전이 시행되면서 수천 명의 피난민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 북부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스 이 휴전 조건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2월 중순까지 여러 명의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보류했습니다. 네타냐후와 새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하마스가 합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전쟁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2월 13일에 여러 명의 인질을 석방한 하마스는 2월 22일에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에 추가로 6명의 인질을 넘겼으며 체포된 팔레스타인인 600명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인질을 선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2월 25일까지 협상이 이루어져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어떤 공개적인 행사나 의식 없이 가자지구로 송환되었습니다. 휴전은 3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모든 인질을 교환하기 위해 연장을 요청했지만 하마스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쟁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스 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할 가능성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무슬림과 유대교 신자들을 위해 각각 라마단과 유월절 기간 동안 휴전을 연장하기를 원했으며 그 기간 동안 사망한 인질과 생존한 인질 모두를 교환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이 조속히 영구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를 깨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건에 따라 영구 휴전에 이르기 전 언제든지 전쟁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협정은 거부되었습니다. 3월 18일 전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 전역에 공습이 쏟아졌고 이로 인해 400명의 팔레스타인인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정부의 여러 고위 관리들도 사망했으며 그 중에는 사실상 국가의 총리 역할을 하던 이삼 알다알리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가자지구 내무부 차관인 마흐무드 아부 와프타와 국제안보국장 바자트 아부 술탄도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자들 외에도 정치국의 여러 구성원들도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인민저항위원회 포병대장인 모하메드 알바트란도 마찬가지로 사망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역에서 전투가 다시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는 병원과 유엔 사무소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고 북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구호품을 운송하던 인도주의 차량에도 발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역에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대규모 저항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을 끝내고 가자 지구에 대한 통치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오랜 세월 그들의 나라를 황폐화시킨 분쟁과 전쟁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때 억압당하는 언론의 자유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안타깝게도 계속되었습니다. 4월 초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슈자이아의 민간 건물들을 폭격했고 4월 한 달 내내 라파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군 차량들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아인레엘 디펜스 포스스은 휴전 이전에 가자 지구에 대한 장악을 더욱 강화했고 주거 건물과 학교, 병원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2025년 5월 초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가자에 대한 공세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고 가자시를 확실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군 예비군을 집결시키기 시작했고 지속적인 공습으로 인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삶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5월 16일까지 기드온의 전차 작전이 발표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전체를 장악하려는 계획이었으며 이는 여러 가까운 국제 동맹국들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 북서부 다라지 지역에 있는 파미 알 자우자위 학교에 공습을 가하는 것으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36명 사망, 55명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5월 말쯤에는 가자 지구에 새로운 저항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아부 샤밥 가문 아래에서 활동하던 대중 세력, 즉 아부 샤밥은 하마스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주의 의제를 내세우고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 세력이 다름 아닌 네타냐후 본인에게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았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5월 27일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 텔 알술탄에 구호 물자를 전달하려고 시도하면서 추가적인 인도주의적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음식과 의료 지원이 절실했던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내에 주둔한 이스라엘 방위군 아인레엘 디펜스 포스스 병력이 구호 배급소에서 군중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고 단순히 구호를 받으려던 10명이 사망하고 62명이 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자지구 전역 팔레스타인 구호 수혜자 대상 공격을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50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19,000명이 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군중을 향해 발포하는 상황은 2025년 10월 9일과 같은 최근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시티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기 직전 그들은 데이르 엘 발레 진입하여 2025년 7월 20일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도시는 현재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스라엘 방위군 지상군의 주목을 비교적 덜 받았지만 이스라엘 군인들과 그들의 차량이 접근했습니다. 다음 날 도시에는 공습이 쏟아졌고 군인들은 천천히 도시를 포위하면서 구호물자를 차단하고 또 다른 포위를 시작했습니다. 유엔과 국제 동맹국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2025년 8월 초 예비군을 집결시키는 계획이 시행되면서 가자시를 점령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부펀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고 독일 관리들은 이스라엘 무기 수출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0일까지 6만 명의 이스라엘 방위군 아인레엘 디펜스 포스스 예비군이 집결했고 남부 가자지구의 건물들에 대한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9월 5일부터 8일까지 다시 한번 이러한 공습이 가자시티 자체까지 이르러 도심의 고층 건물 여러 채를 파괴했습니다. 하마스 무장대원이 이스라엘 탱크에 폭발물을 설치해 보복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 방위군 4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 날 가자시티에 공식적인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되어 장갑차와 보병들이 주변 지역에서 도시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25년 9월 23일까지 공습이 계속해서 가자시티를 강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는 해당 지역을 완전히 포위했으며 인근의 여러 도시 및 해안 지역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27일까지 가자시티의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의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공격은 10월 4일까지 계속되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본인이 세 번째 휴전 제안에 응답하여 공세를 중단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휴전 기간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최근의 휴전은 도널드 트럼프의 20개 조항 평화 계획 제안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가자지구에 있는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고 하마스가 무장 해제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자지구가 잠재적인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임시과도 정부가 제안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합의를 수용했고 주변 아랍 국가는 하마스에도 동일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무장 세력은 이후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전쟁을 끝내며 가자지구에서의 그들의 행정권을 철회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협상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초까지 공격적인 태도에서 방어적인 태도로 전환했으며 추가 협상이 진행된 후 하마스와 트럼프의 평화계획 1단계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사전에 합의된 배치선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자 하마스는 72시간 이내에 남아있는 48명의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인질 중 20명은 아직 생존해 있었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졌을 당시 모두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국방군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는 기소 없이 억류했던 17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지구로 돌려보냈고 이스라엘에서 범죄로 기소된 250명도 추가로 송환했습니다. 모든 보고에 따르면 북부 가자지구 전역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이 다시 전달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이스라엘 국방군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의 침공으로 인해 쫓겨났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최근 다시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지구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려웠으며 어느 정도 전투가 이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라파에서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마스는 연루를 부인했지만 이스라엘은 무장 세력이 책임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마스가 잠재적인 평화협정을 위반할 의사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스라엘은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지구 폭격을 재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2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0월 28일 늦게 또 다른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관계자는 자신의 부대가 라파에서 다시 총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총격전에서 이스라엘 군인 1명이 사망했으며 하마스는 다시 한번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네탄야후는 추가 공습으로 대응했으며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104명이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휴전이 시행된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1500채가 넘는 건물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현재 계속되는 전쟁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여전히 참혹한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가자 보건부와 이스라엘 외무부는 2023년 10월 7일 최초 공격 이후로 7만 2,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번 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7만 명 이상이 팔레스타인인으로 추정되며 그중 70명에서 83명은 민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248명의 언론인과 120명의 학자, 그리고 220명 이상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쟁은 가자 지구에서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로 드러났으며 2024년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기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행되어 온 봉쇄 조치는 분쟁 내내 팔레스타인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식량과 물부터 연료,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계속해서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 전력 공급과 해수 담수화 시설이 이 지역의 전기 차단으로 영향을 받아 많은 불필요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1인당 하루에 약 474리터의 식수가 제공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권장되는 양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가자 지구의 사람들은 극도로 어려운 분쟁 속에서 지속적인 공습을 견디며 불안정한 평화 협정만이 보이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도시들 또한 대규모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파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과 드레스덴이 겪었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공습으로 인해 병원, 학교, 시장, 공장, 주거 건물 등 많은 필수 서비스 시설들이 무너졌습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와 뉴욕 시립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이 추정했습니다. 가자 지구 내 모든 건물의 50%에서 62%가 손상되었거나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전쟁에 관해서 우리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트럼프의 평화 계획 다음 단계 이행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방위군, 이 Israel Defense Forces과 하마스 양측의 위반 행위가 이 불확실한 휴전 시기에 그 계획의 타당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질이 송환되고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인명 교환과 희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저지른 위험과 잔혹 행위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방위군, Israel Defense Forces 역시 가자 지구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끔찍한 위협이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결코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2025년,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평화 계획이 성공하고 하마스의 남은 지도자들이 이 휴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갈등이 하루빨리 평화롭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의 모든 콘텐츠는 연구, 대본 작성, 편집, 내레이션까지 AI를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사람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거나 알림벨 아이콘을 눌러 다음 What's Up The World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